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 2월 6일 설 연휴 직전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마치 군사작전처럼 의대 증원과 규모가 발표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9개월이 다가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당을 중심으로 제안했던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생 휴학에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고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만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관문은 많고도 높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필요할 테고요.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여야가 의정 갈등을 풀어나갈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지적대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을 성과라고 내놓기엔 사정이 너무 급한데요. 농어촌 지역 의료를 담당하던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아파도 공보의 오는 날 아파야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의사단체가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자리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라디오 전망대 10월 23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먼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중에 유일한 국보가 중흥산성의 쌍사자석등인데요. 이 석등을 본래 위치로 돌려놓는 사업이 진행 중이죠. 최근 주민서명서와 건의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달됐어요. 네, 광양시가 일제강점기 시절 광양 중흥산성을 떠나 전국을 떠돌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국보인 이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달했습니다. 예. 지난 10일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는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와 건의문을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달했는데 이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고향사랑 기부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예. 70여 개 시민단체와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진행된 서명운동은 이 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작 6개월 만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는데 추진위원회는 국가유산은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난다며 광양의 유일한 국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석등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서명서와 건의문을 전달받은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석등의 원 위치 이전이 가능하지만 안전관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요? 네, 서명서와 건의서를 전달한 추진위원회는 이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광양 중흥산성의 석등을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한 관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건을 제시했고 또 석등의 원 위치에 대한 고증이나 발굴 조사와 또 원위치를 사적지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국보에 대한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석등의 광양 이전에 대한 명분은 일단 확보한 셈인데요. 광양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관리 대책과 이 석등의 원위치에 대한 발굴 조사와 관련해 현재 원 위치에 대한 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사실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해 향후 보존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광양 지역 문화유산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국보인데요. 이 사실적이면서도 세련된 형태와 뛰어난 조각 기법, 조형미 등을 인정받아 지난 1962년 국보 제103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쌍사자석 등은 지난 1930년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이후 경복궁과 덕수궁 등을 떠돌다 지금 현재 광주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네, 그럼 2030년이면 광양을 떠난 지 100년 되는 해인데 100년 되기 전에 얼른 석등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이었던 여수시의 역사적 사실이 일부 지자체로부터 왜곡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남도 의회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지난주 전남도의회에서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이 여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일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임시의 2차 본회의에서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초 3도 수군 통제령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에 대한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 배경에는 지난 8월 제63회 통영 한산대첩축제 학술 세미나에서 한산도를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언급됐고 또 통영시 홈페이지에도 1593년 선조 26년에 한산도에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영시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또 여수 3도 수군 통제령에 대한 국가문화유산 지적 같은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남도의회는 통영시의 역사 왜곡 논란은 정부가 지난 1963년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에 대해서만 국가문화유산 사적 지정을 했고 여수의 전라좌수영 겸 3도 수군 통제령에 대한 사적 지정을 하지 않아 정부의 조치가 부족해서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도의회는 통제령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또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의 여수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 및 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남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 3도 수군 통제령의 복원과 발굴 또 보존을 위한 지원과 이순신 장군 선양 사업을 역사 왜곡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구 설립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시의 유명 브랜드 음료 식품 매장 주변에서 각종 불법 운전이 성행하고 있다고요. 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시 관내 시내 주요 대로변에 유명 브랜드 식음료 매장의 개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각종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유명 브랜드 식음료 매장 중 일부는 드라이브 스루로 차량의 입출임이 작고 또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은 불법 유턴이나 드라이브 스루 이용 차량의 정체로 인한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단속이 뜸한 시간에 조례동 특정 유명 패스트푸드점 인근에서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자들은 일부 매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매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도로의 맨 바깥 차선을 수십 미터 이상 점령하는 경우까지 있어 차량 통행 방해는 물론이고 자칫 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운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단속도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운전자들은 단속이 심하지 않은 심야 시간대에 시내 도로변 유명 패스트푸드점 주변에서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있지만 심야 시간대로 관계당국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유명 매장 인근 주민들 역시 일부 유명 브랜드점의 경우 새벽에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만큼 경찰의 주간보다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운전자들은 경찰과 순천시가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은 특정 매장 주변에 단속 CCTV를 설치하거나 또 인근 도로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에 차단봉을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송변님부터? 네. 어떻게 지냈을까? 예, 뭐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늘, 네. 뭐 여기 살아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요. 네? 예, 웃으면 왜 그래? 정신 차리세요. 예, 정신이 없네요. 예. 이결아 변호사님은요? 아, 얼마 전 며칠 전이었나요? 엄청 큰 달 슈퍼문이라고 하나? 그걸 맞아요. 보고 태어나서 저렇게 또 큰 달은 또 정말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원도 좀 빌어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날씨가 선선하다가 이제 좀 곧 추워지지 않을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 독감 접종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받으시고 전 받았거든요.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네, 조심해야죠. 네, 네. 맞아요. 소원 어떤 거 비셨는지 서로 소원? 공유하셨나요? 소원은? 아니요, 원래 소원은 비밀로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소원 소원 빈지도 같은 거 몰랐습니다만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예. 아껴둬요. 네. 여기서 처음 오픈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 네. 두 분 서로의 근황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화제의 판결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는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뭐 연일 뭐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봤던 뭐 유족들이나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은 맞기 때문에 위자료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것이 왜 국감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광주 지역에 있는 이제 광주 법원에서는 좀 다른 지역에서 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다 위자료의 액수를 좀 많게는 뭐 4배 이상 차이가 나게 적게 인정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 고법이죠.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됐던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이 나와서 그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를 높게 위자료로 줘야 한다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원심 그러니까 1심 때보다 광주 고법이 2심이니까 위자료를 상당히 좀 증액을 해서 지금 판단을 해준 건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뭐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존에는 이제 1억 원 수준의 사망 피해자 위자료가 책정돼 있었어요. 1억 원이 상한으로. 근데 이번에 한 2억 원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보이고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최고 뭐 상한이 기존에는 1억이었는데 2억 정도로 2배 정도 가량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광주 지역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위자료를 좀 적게 인정을 하느냐, 이 부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고 사실은 그리고 이 국감 때 광주지법원장이 이런 대답도 했어요. 그 고등법원이나 이 항소심 판결들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판결할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참작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지금 2배 정도 늘어난 거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판결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온 판결들이 지금 항소심 이번에 나온 고등법원 판결을 참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도 좀 위자료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국가가 뭔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위자료 가지고 무슨 정신적인 어떤 위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좀
상향되는 방향으로 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좀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일 사안에는 동일한 유사한 위자료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에 인정한 예. 취지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화제의 판결 5.18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액 증액 판결 가지고 와주셨고요. 본격 주제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좀 놀러 가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단풍 여행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환갑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동창생 18명이서 전세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행을 다 갔다가 돌아올 무렵에 일부 승객이 냄새가 좀 심한 음식과 술을 들고 버스에 탔고요. 버스 기사가 이러시면 안 된다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중에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좌석 사이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가 여러 번 안전벨트를 매줄 것을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하는데 결국 이 기사분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승객들의 이해 못할 행동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 행락철에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준비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 이게 얼마만이냐. 아유 뭐 얼마만이야. 우리 봄에도 동창들 다 만났잖아. 하여튼 겁나 신난다. 역시 옛날 친구들이 좋아, 그치? 야 너 자리에 좀 앉아. 넘어지겠다. 아니 뭐 이렇게 좋은 날 한잔하고 요래요래 관광버스 춤도 추고 노는 거지. 너는 목석같이 이게 뭐냐. 얼른 일어나 얼른. 아유 난 술 못 마신단 말이야. 아니 못 마시는 게 어딨냐. 이 오빠가 오늘 술 빨리 줄라니까 늘게 해줄게. 입만 벌리고 있어 봐봐. 야 나 못 마신다고. 난 이제 딱 한 잔만 더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자자 입을 벌리시고 일어나서 이제 요리요리 흔들어 보라고. 난 진짜 못한다고. 자자자자 승객 여러분, 기분 좋은 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차가 흔들리면 경찰들이 귀신같이 알고 잡습니다. 음주 가무는 잠시 후에 도착지에 도착하시면 즐기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서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사 양반 진짜 기분 좋은 날 이럴 거야? 아니 나가 팁 좀 더 줄란게. 아니 기분 좀 맞추자고. 아니 신나는 음악 좀 틀어봅시다. 피곤하네요. 네, 불꽃 연기.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연기에 투입. 네. 제 자리가 됐습니다. 위태로워요. 괜찮았나요? 네, 제 분량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면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자, 꽁트 듣고 왔고요. 재밌네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누가 문제이고 또 어디까지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 운행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프닝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언급하면 오죽하면 버스 기사분이 졸음쉼터에 차를 가다가 세우셨겠습니까? 네, 뭐 속된 말로 어지간하면은 세웠겠습니까만은 이 세우는 게 맞죠. 이렇게 막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운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벨트도 매지 않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흔든다. 이게 사실은 뭐 본인들은 즐거울지 몰라도 다른 승객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사님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기사님도 그러다가 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는 자신이 아무리 안전에 주의를 하더라도 또 주위에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좌석에 앉아있던 분하고 이제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뭐 이마와 이마끼리 부딪힌다거나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아마 여기서 지금 이제 꽁트에서 우리 이 남자분이 많이 신이 나셨는데 이분이 이러다가 만약에 다치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뭐 기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내가 다쳤다라고 아마 할 게 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관련 법률에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지키지를 않으니 승객들이 나중에 다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졸음쉼터에 사실 세우는 것도 물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딱 제대로 얘기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 마음을 하에 세우신 하시지 것 않았을까. 같아요. 예. 네. 이 관광버스 안에서 음식과 술을 또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안에서의 음주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라고 한다면은 여객 자동차,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뭐 대중교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음식을 먹는 거, 뭐 일부 뭐 그런 것까지 뭐 법률이 잣대를 들이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음주를 한다, 음주를 하고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그리고 고성 방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래를 하면서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을 준다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다 금지가 되어 있고 네.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자, 술을 마시고 나서는 노래를 부르고 말씀하신 대로 춤을 추고 이런 문화들이 옛날에는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아주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 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지금 되고 있죠, 이게.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준비하면서 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도 이런 뭐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이렇게 이제는 승객들이 서로 뭐 이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춤을 것들에 춘다거나. 대해서 뭐 집중 단속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그런 기사들이 네, 단속을 있었어요.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자료 뒤져보니까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1990년대에도 네. 아니 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걸로 오. 봐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구나 참 그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었다면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단속이 강화돼 왔냐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일어났던 사고들이 추락해가지고 몇십 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들을 이어지기 때문에 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반가워서 한잔 하고 뭐 또 춤도 좀 뭐 가볍게 추는 이런 거를 뭐 막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안전 그리고 대형 사고 예방에 더 그 방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아까 공트로 돌아가서 저는 버스 기사였고요. 두 분은 이제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승객 한 분이 한 분에게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버스 안에서 마치 내가 이 버스를 전세 낸 마냥 이렇게 내 집 안방인 마냥 막 이렇게 요리조리 다니면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당연히 안 맸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락철을 맞이해서 경찰이 대형 버스 등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어떤 걸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일단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 내에서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제 대형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음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제 그 내에서 이제는 승객들이 음주하고 또 가무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대열 운행이라 그래서 네. 이 버스들이 또 이제 간격을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좀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따닥따닥 붙어서 운행을 하는 이걸 이제 대열 운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렇게 것도 하는 이유는 단속을 합니다. 뭐예요? 아무래도 뭐 이제 행락철이 되면 왜 또 교통사고가 대형으로 이어지냐면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날씨가 좋으니까 너도 가고 싶고 나도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빨리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이제 따닥따닥 붙어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열 운행도 단속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 차로가 있잖아요. 정해진 그 지정 차로를 안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에 그또 지정 차로 위반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좌석에 안전띠를 미착용한 거 이런 것들이 네, 주요 단속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가무하는 것도 단속을 한다 하셨는데 네. 이 가무의 기준이 되게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적발 사례를 보면 네. 나 저기 물 먹으려고 잠깐 일어난 건데 왜 그러세요? 이제 네. 세우잖아요. 이제
여기 참 세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 내에서 이렇게 음주하시고 춤추고 노래하시면 안 움직이시고 됩니다. 안전벨트 안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 저 지금 잠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다 이게 촬영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 암행 단속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경찰차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차예요. 예. 근데 이 차에서 다 촬영을 합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행 촬영을 해서 수사가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버스가 들썩들썩 이제 네. 막 댐핑이 막 이제 댐퍼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조명이 반짝반짝 한다든지 뭔가 수상한 버스가 그렇죠.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단속하기 전에 영상 자료를 다 남겨놓고 나서 이제 차를 세운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 그렇다고 뭐 내부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썬팅을 강하게 해놓으면 사실 안 보여요. 근데 터널 속에 들어가면 그 뭐 조명 때문에 보인대요. 그러면 그때 옆으로 지나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차량을 이제 단속할 때 당연히 이제는 운전 기사랑 승객이 다 입을 맞춰요. 아유 뭐 왜 그러냐, 왜 세우냐, 멀쩡한 차 이렇게 하면서 다 발뺌을 하면 딱 보여줍니다. 자 보시라고 여기 노래 부르시고 하는 거 다 적혀 있다. 그러면 그때서야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뭐 기분에 그제서야 이제 용서를 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천차 이제 아주 천태만상인 거죠. 그 모습이.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까지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아까 이제 이게 20년 전부터도 이거 막 단속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기 거니까. 때문에 네. 그리고 아주 대놓고 하는 경우는 이제 요즘 듣기 드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오늘의 사례처럼 이런 경우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앞선 사연에서 버스 기사분이 승객들은 처벌을 가볍게 받는데 기사는 생계에 위협받을 만큼 처벌을 좀 강하게 받는다라고 호소를 했더라고요. 잘못은 사실 승객들이 했는데 버스 기사가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잘못은 승객이 했는데 기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처벌을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현행법상 규정을 보면 이 도로교통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이런 의무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위반할 때는 범칙금 10만 원. 물론 10만 원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벌점을 40점을 부과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벌점 40점이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면허 정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분께서는 범칙금 10만 원이야 뭐 남이 내줄 수도 있어요. 그 승객이. 근데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면은 이 사람 생계잖아요. 기사라는 그럼요. 게. 그러니까 40일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사실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한 달 이상 벌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40점. 그러니까 방치했다.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까지는 내버려 아니더라도 뒀다는 이유만으로 예, 제지를 하고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그 버스 기사분 입장에서는 사실 강하게 제지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졸음 쉼터에 멈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보면 또 안전 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50조에 이제 운전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범칙금이라 그래서 3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네. 이제 뭐 이것도 당연히 뭐 그 금액의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제 이 범칙행위라는 게 뭐냐면 범죄에 해당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형벌이나 어떤 형사 절차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어떤 거를 제재를 하겠다. 엄연히 위반 행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범칙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면허 정지 그 이제 벌점 부과랑 연결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버스 기사는 뭐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억울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제지를 해도 승객들이 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으로 뭐 이런 벌점 부과나 범칙금 부과가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간혹 그 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딱 기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들 안전벨트 하세요라고 그런 얘기도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네. 꼭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꼭 직접 일어나서 확인을 다 맞아요.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아. 꼭 자기가 범칙금 안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를 해서 운전자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광버스, 전세버스 뭐 이런 것들 큰 대형 버스에서 사고가 나면은 피해 자체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강력한 처벌을 또 하는 거고요. 네네. 음. 일단 버스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지난 사례들을 좀 살펴보자면 2003년에 경북 봉화에서 관광버스가 40m 협곡 아래로 떨어져서 19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2009년에도 경북 경주에서 버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18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뭐 음주 가무하고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떠들고 흔들흔들하면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의 시선이나 어떤 집중력도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명도 막 어둡게 해놓고 그렇죠. 예. 막 정신 사납게 이렇게 틀고 하면 당연히 운전에 방해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어나서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행을 하는 차량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놀다가 사고가 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제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훨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 이제 사고가 안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그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3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10월이 평균적으로 그 전체 사망자 수의 10.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10월에 특히나 이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1년 중에 10월이 가장 나들이 객이 많은 그 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때 이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대규모로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버스를 아예 전세 내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버스들이 지금 여수만 그쵸. 봐도 예,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더 대형 사고로 집중되고 특히 지금 뭐 10월, 11월 그러니까 9, 10, 11월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관계 당국이나 이제 경찰청 이런 데서도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 헬기로 띄워요. 헬기를 띄워서 오. 집중 단속해요. 지정차로 어떻게 위반하는지 다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가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휴게소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전세버스 이제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를 불시에 검문하는 거예요. 뭐 불법 개조하는 게 있는지 혹시나 뭐 이런 노래방 시설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뭐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노래방 시설도 지금 불법인가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그게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을 하면 다 이제 그렇죠. 다 빼야 돼요. 반주기를 다 설치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통계적으로도 보면 아까 이규라 변호사가 말했듯이 봄철에도 뭐 행락객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월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고 그만큼 단속도 강화를 하니까 특히 이런 계절에는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예. 단속 내용을 조금 더 변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강화하거나 혹은 뭐 방식을 조금 더 바꿔야 한다거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승객들이 자기의 흥을 못 견뎌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버스 기사에게만 뭐 어떤 범칙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는 것이 좀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한 승객에게도 뭐 벌금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실제로 부과를 받았다라는 사례는 좀 찾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 단속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차원에서는 그냥 이제 이렇게 다시 하시면 안 된다 아니면 이제 그 주의 자리에서 차원이나, 네. 뭐 그 기사한테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만 좀 거의 계도 차원에서만
동안 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승객들이 스스로 뭐 자기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거에만 이제 뭐 강화해야 된다. 뭐 기초 그 교통 안전 교육을 뭐 더 강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승객으로서 뭐 아니면 여객으로서 어떠한 이런 버스나 이런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어떠한 에티켓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교육을 또 좀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뭐 처벌 수준을 높이는 거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다 또 어떻게 처벌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네. 뭐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승객들 스스로 인식을 좀 변화해서 네. 이동하는 도중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좀 딱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중 도덕이기도 하지만 법률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종합적으로 하면 승객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이게 적용되는 법인데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는 것도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뭐 이렇게 몸을 흔드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 조항도 있어요. 예.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사처벌 조항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중도덕으로서 이건 하면 안 될 일이다 수준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을 개정하거나 단속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한 일환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여객이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주는 행위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게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범칙금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조금 오해하셔서 뭐 자동차 뭐 버스 안에서 술만 마시면은 뭐 1,000만 징역 원이야, 하나 뭐. 그 정도는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까지 위해를 주는 주면 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가무를 하고 흔들고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될 수 해당할 있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 운행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습니다. 다들 안전 여행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고 간결한 정보를 선호하면서 긴 콘텐츠보다는 짧은 형태의 콘텐츠 숏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1분 이내 영상으로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인데요. 얼마 전부터 여수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런 숏폼을 활용해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서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이 처음 숏폼의 등장은 챌린지 등 재미 위주였다면요. 지금은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 제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숏폼을 활용해서 재미와 정보를 함께 전하면서 유쾌하고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숏폼을 이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분들을 칭찬합니다. 바로 여수해양경찰서 1007함에서는요.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수칙 등을 숏폼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요. 이 선박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미와 안전의 중요성을 담은 유튜브 채널 응답하라 1007을 개설했습니다. 오. 이 1007함 승선 직원들이요. 직접 이 해양경찰 캐릭터인 해우리와 해누리 탈을 쓰고 출연해서요. 재미와 전문성을 담아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숏폼의 장점인 긴 영상이나 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을 이용해서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안전교육 홍보와 이 해양경찰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숏폼 제작에 힘쓰고 계시는 여수해경 1007함의 정후미 순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수해양경찰서 천칠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미순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쇼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저희 함에서도 사회적 이슈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해양사고 관련해서 조금 더 이걸 응용해서 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작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4월경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아예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팀원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몇 분을 막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막 생각하게 되고 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취지 자체가 처음에 이 해양사고 관련해서 이걸 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그 팀장님이랑 함장님, 부장님이 저희가 찍는 거를 이걸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경에서는 쇼폼 제작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함에서 이걸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 있는 팀원들이 영상도 제작하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공이 있었었나요? 저희 그 팀원,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전혀 전공이랑은 뭔 해기사 특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 전공, 아예 전혀 다른 전공자들이고요. 이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되면서 다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처음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유명하게 이슈가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확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만의 그런 색깔이 담긴 쇼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각자 의견을 하나씩 생각을 해오거든요. 누구는 뭐 이런 영상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요새 마라탕으로가 되게 유행하던데, 뭐 아니면 요새 뭐 이전에 아마존 익스프레스 랩하는 거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걸 한번 여기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와가지고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의 시나리오로 이걸 가면 좋을지 그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배 안에서 찍는 거잖아요. 네.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엄청 한정적이죠. 일단 저희가 정박되어 있을 때도 찍기도 했었지만 실제 저희가 출동 중에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출동 중에 경비를 서면서 그 쉬는 시간 짜투리 이용해가지고 찍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꿀렁거리는 상황에서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상황에서 찍었던 것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뭐 육지보다는 배 안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공간이나 저희가 이제 뭐 각도나 이런 게 맞추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또 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쇼폼이라는 게 짧은 1분 안에 많은 걸 담아내잖아요. 네네. 그게 가장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분 안에 이걸 다 담아내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번에는 1편으로 1화로 찍고 다음번 시리즈로 해가지고 2화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호줄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1, 2화로 나눠서 찍어진 적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영상에 다 담아내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또 영상 하나 1분 안에 또 다 담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편의 지금 쇼츠를 제작했는데 기억에 남는 쇼츠가 있어요? 저는 좀 두 가지 쇼츠가 좀 기억에 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처음 찍었던 영상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선박 사고 관련해가지고 미끄러짐 관련한 영상인데 그게 사실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도 어선에 계단이 있어서 뭐 침실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에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아무래도 배 특성상 이제 물이 튀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조금이라도 물이 튀어 있으면 신발이 이제 미끄럼으로 인해서 자주 미끄러지는 미끄럼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처음 연기를 해가지고 찍었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너 진짜 넘어졌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질문할 정도로 영상이 게시되고 나서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찍었던 영상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제가 엄청 열연을 펼쳐서 찍었던 영상이기도 해서 그 영상이 일단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탈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대충 직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짐작은 가겠지만 그래도 탈이라는 걸 쓰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제 눈에 제 시야에는 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안정적으로 뭔가 마음껏 더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기대했던 피드백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사람들 반응이 다 호평이 많았었어가지고 되게 이런 것도 하네? 되게 다재다능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많고 또 되게 자부심도 느껴지고 보람도 되고 또 이게 저희가 영상했던 게 지금 현재 실습하고 있는 3010이랑 실습하는데도 이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듣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 이런 게 시각적으로 일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그게 또 크게 다가갈 수 있어서 하나의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보람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그 충돌, 자초 관련해가지고 한 지금 3-4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만큼 낚시 어선이나 이런 어선들의 출하량이 평소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또 갈치 낚시나 이런 낚시 성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배들이 많이 출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사고, 해양 사고나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찍은 영상이 또 국민들이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접한다면 뭐 어선을 타고 나가서든지 운항을 하게 됐을 때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낚시어선 관련해서 구명조끼 착용이나 견시 관련해서나 그런 해양사고 충돌이나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뭐 국민들이랑 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쇼폼들을 쭉 봤는데 진짜 귀여운 탈을 쓰고 네. 유행하는 그런 쇼폼 형태를 따서 또 재미나게 만드셨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쇼폼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머리 남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해양 안전 사고가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 천칠함에서 만든 응답하라 1007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칭찬 주인공은 여수해경 천칠함의 정후미 순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